자, 여러분 결혼식 비용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최종 가격을 모른 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웨딩플레이션, 결혼 비용 급등의 진짜 정체예요. 자, 이게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갑을 열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법으로 안 되던 게 식대 8만 원, 9만 원 되니까 국가의 벌금이 못 해낸 결혼식 간소화를 시장의 가격표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진짜거든요. 둘째 이유는, 자, 여러분 결혼식 비용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용이 얼마냐? 이게 제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식 비용 얼마, 스드메 얼마 하고 시작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막상 결혼식장에서 뭐 하려고 하면 자, 이것도 옵션이에요, 저거 하면 좋아요, 스드메도 이게 기본 시작인 거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최종 가격을 모른 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웨딩플레이션, 결혼 비용 급등의 진짜 정체예요. 우리가 아예 금액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이 상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상한 시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으로요, 올해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이 2,139만 원입니다. 스드메 패키지라고 하죠. 스드메 패키지는 520만 원 정도 되고요. 결혼식장 비용이 평균 1,7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물가가 올라서 비싸졌다라고 하면 이 절반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급의 붕괴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결혼식장이 정말 많이 망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갯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서 결혼식이 급감하면서 그때 예식장들이 정말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니까 미뤄뒀던 결혼 수요가 터졌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대거 진입을 했거든요. 줄어든 예식장, 그런데 수요는 폭발. 그러니까 인기 웨딩홀은 요즘에 1년 전에도 예약이 어렵다, 부르는 게 값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급 공급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둘째가 진짜거든요. 둘째 이유는 깜깜이 가격 구조 때문이에요. 스드메 계약서를 보면 기본가가 있습니다. 얼마인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가는 일종의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하고 나면 추가금이 붙는 거예요. 드레스 피팅비 따로, 메이크업 일찍 받으면 얼리 스타트비 따로, 그리고 드레스 도우미 헬퍼비 따로, 29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요구해요. 촬영하고 나면 사진 원본은 또 별도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드레스를 나 혼자 어떻게 입어? 헬퍼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선택 옵션으로 빼놓은 거예요. 마치 이거는 자동차를 사는데 시트는 선택입니다, 핸들도 선택하시겠어요? 하는 거는 비슷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태 조사를 보면 추가 옵션 없이는 결혼 준비가 곤란한 경우가 67.7%라고 해요. 그러니까 셋 중 두 가지 옵션은 사실상 필수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시장이 가능하냐? 이게 그런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특수성이죠. 전 국민이 평생 딱 한 번 사는 상품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전제하죠. 결혼식 하는데 한 3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자, 이게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초보예요. 한 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학습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갑을 열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건데 이 정도 하면서 팍 쓰게 되죠. 이런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학으로 보자면 굉장히 희귀한 시장인 거예요. 이런 시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또 2024년에 웨딩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참가격 사이트에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는 정찰제까지 시행을 했지만, 하지만 그게 또 정부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웨딩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결혼 비용을 보면 2억 이런 통계가 있어서 그럼 나 결혼 못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 정확히 보자면 이 결혼 비용이 2억 2,500만 원 정도가 평균이 든다라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 70% 이상이요, 집이에요. 신혼집, 전월세 보증금 같은 그런 주거비입니다. 예식과 혼수를 다 합친 결혼 준비 비용을 하자면 5천만 원 안팎 정도인데요. 물론 5천만 원도 크죠. 하지만 이 5천만 원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못 한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하자면 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호화 결혼식 때문에 못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넘기 어려운 벽은 사실 보증금인 거지, 웨딩 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결혼을 괴롭게 만들지만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집값이다,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짚으면 이게 처방도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간소화 캠페인 이런 걸로는 혼인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혼인율이 좀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혼식은 비싸졌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웨딩홀이 계약할 때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몇 명분의 식대는 무조건 내라. 그만큼 안 와도 웨딩홀도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요, 예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낮아진 선에서 딱 그 기준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객 수가 구조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비싸지니까 신랑 신부가요, 하객 명단을 칼같이 추리는 거죠.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 친분을 보자니 식대보다 많이 할 사람, 근데 식대보다 적게 할 사람은 요 사람은 아예 안 초청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몇십 년 전에는요, 진짜 별의별 사람 결혼식에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야 같이 가자,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 같이 건너서 아는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됐었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좀 친한 사람이라든가 부모님의 지인들 이런 정도, 부모님이 초청하는 사람 이런 정도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객 명단을 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 결혼식 하객의 다수는 부모님 손님이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뿌린 이 돈을, 축의금을 회수하는 품앗이 정산 행사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하객이 줄어든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을 남기는 그런 결혼식이 된 거죠. 결혼식의 주도권이 부모님에게서 당사자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웨딩 플래네이션의 최종 효과는 굉장히 역설적인데, 가격이 오를수록 결혼식은 작아지고요, 작아질수록 당사자가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사자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집안이라든가 뭐 부모님의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몰 웨딩이나 주례 없는 결혼식이나 아예 식 자체를 생략하는 이런 커플까지요, 비용 압박이 결혼식의 형태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50년 전에 국가가 가정일의 준칙이니 뭐 청첩장 금지하고 월급 물려가면서 결혼식을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20-30년 동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가의 벌금이 못 해낸 결혼식 간소화를 시장의 가격표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간소화됐잖아요. 법으로 안 되던 게 식대 8만 원, 9만 원 되니까 야, 이렇게 하느니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130년 전에 예배당 결혼식이 그랬듯이요, 우리는 지금 결혼식이 다시 발명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요, 예전에 뷔페, 뭐 흰봉투, 패백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서 유물처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결혼식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할 결혼식,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 가볍게, 지식 편의점이었습니다.